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여러분 곁에서 장 마감 뉴욕 증시 상황부터요. 또 국내 증시 실시간 개장 상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처럼 3대 지수가 모두 2%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최근에 조정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성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료 기대감이 퍼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힘을 내줬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탈까지 다른 M7 종목들도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반도체주 보유자들을 좀 긴장하게 했던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도 각각 5%와 11% 두 자릿수대 또 슈팅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안도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6%나 급등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 아주 곧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예상하건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것이고 이 안에 철수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 속에서 미국 이란 전쟁 또 종료 기대감까지 같이 안고서 코스피가 야간 선물에서 또 6%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좋은 상승 출발을 기대해 보는데요. 또 전강후약의 흐름이 되진 않을지 이 부분도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이 환율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2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중기 추세선인 60일선을 또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60일선은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역대급 강세장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던 그런 이동평균선이었기 때문에 이 선을 훼손이 됐다라는 부분이 또 어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7배 중반까지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정말 저평가 구간에 다가온 걸지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먼저 튀어오를 좀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함께 또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죠.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께 국내 증시 관련해서 트렌드 섹터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하단에 QR코드입니다.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바로 저희 채널 연동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자세히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박서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불 좀 꺼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간밤 누군가 진짜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란 대통령인데요. 종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에 한 줄기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선이 위태로운 하루였습니다.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고 유가가 배럴당 102달러를 넘어서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건전성과 유동성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4.26% 내린 5,052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4.94% 내린 1,052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무려 9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4천억 원, 1조 가까이 사들였고요. 외국인 홀로 3조 8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00억 원 가까이,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 홀로 7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정부가 26조 원짜리 추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도미노처럼 쓰러지죠.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장바구니, 식당, 택배까지 줄줄이 오르고요. 그 충격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그 충격을 막겠다는 건데요. 26조 원이 풀리면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게 내수 관련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돈을 풀면 경기는 살아나지만 물가에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 푸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불을 끌어갔다가 불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도박, 추경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평시엔 절대로 꺼내지 않는 초강경 카드인데요. 정부가 중동 에너지 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대통령은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으면 유가가 배럴당 $200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독일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거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전일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 여파가 있었죠. 대한항공이 4월부터 비상경영을 선언한 건데요. 순항하던 항공주가 기름값이라는 난기류를 만나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일 대한항공은 3%대, TA항공은 21%대 급락했는데요. 유가 $200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항공주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종목 흐름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은 파란불이 마켓맵을 뒤덮은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먼저 보겠습니다. 이날도 무거운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 5.16%, SK하이닉스 7.56%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 5.11%, 기아 4.16% 급락했고요. 금융주도 힘없이 밀렸습니다. SK스퀘어 8.53%, KB금융 2.74%, 신한지주 3.09% 내렸습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무려 29.98% 폭락하며 시장의 충격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최근 연속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꺼번에 내려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오션은 1.69% 오르며 파란 바다 속 유일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전거래일 29.89%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김밥을 쌀 때 쓰는 알루미늄 호일, 익숙하시죠? 사마 알미늄이 바로 이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동 알루미늄 공장이 폭격을 맞는 바람에 전거래일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중동의 대형 알루미늄 재련소가 무너지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중동에서만 최대 300만 톤의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공백은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종목 전체가 상한가를 향해 달려간 이유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전거래일 26.29% 올랐는데요. 강원에너지, 사실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리튬 테마주로 주목받았는데요.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가 왜 리튬 테마주일까요?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와 실제 공급 계약까지 맺은 상태인데요. 리튬 테마 전반이 반등하면서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5일간 3천억 원 가까이 꾸준히 사모아온 것도 주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실제 사업 기반이 있다는 점에서 묻지마 테마주들과는 결이 다르지만요.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도 그만큼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알루미늄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태양광 패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전부 알루미늄 없이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알루미늄의 공급 지도가 지금 다시 통째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중동 핵심 생산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 공급의 9%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알루미늄 재련소는 기계 전원 끄듯이 껐다 켤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한 번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빈자리를 메울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은 이미 자국 생산량에도 상한선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회복은 더딘 구조, 이 불균형이 길어질수록 관련 산업 지형이 바뀝니다.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눈여겨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해운입니다. 이란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매기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선박은 아예 못 지나가게 막고 이란에 제재를 가한 나라들도 통과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오가는 길목에 이란이 요금소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현실화되면 막힌 길을 피해 아프리카 남단을 빙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시간도 돈도 몇 배로 들거든요. 운임이 오를수록 해운주엔 호재입니다. 전쟁 긴장이 풀리기는커녕 더 단단히 조여드는 모양새죠. 해운주 흐름 당분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오랜만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말 만우절 거짓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이란 대통령이 추가 공격만 없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면서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 종료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유가를 비롯해서 봄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2.49% 오른 46,3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3.83% 상승 압력, S&P 500도 2.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모두 빵끝 웃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짓눌렸던 기술주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모습이죠. M7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한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5.59% 오르며 선발대에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뒤이은 애플은 AI 경쟁력 우려에도 장기 성장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2.9% 올랐습니다. 알파벳은 5.02% 뛰었는데요. 구글 제미나이가 챗GPT처럼 다른 AI에 저장된 내 이름, 직업, 관심사까지 제미나이로 통째로 옮겨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AI를 쓰고 계신데 슬슬 제미나이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경쟁사 이용자들을 직접 흡수하겠다는 구글의 노골적인 행보를 익힙니다. 아마존은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개봉 2주 만에 3억 달러를 긁어모으며 흥행 신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3.6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식단 기록과 영양 추적 기능 그리고 필기 기능을 담은 AI 안경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고요. 6.67% 상승했습니다. AI를 이제 하다 눈 위에 올려놓겠다는 모습이죠. 테슬라는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급락했다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4.64% 뛰었습니다. 월마트는 샘스클럽에서 1인당 9달러짜리 부활절 가족 식사를 내놓으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미국인 부활절 지출이 1인당 195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0.6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네비우스입니다. 사실 네비우스 요즘 뭔가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한테 투자받고 메타랑 대형 계약을 맺고 이번엔 핀란드에 1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북유럽 핀란드에 AI 공장을 세운다는 게 좀 뜬금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추운 북유럽이 냉각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엔비디아와 메타에 이어 핀란드의 공장까지 올라가는 네비우스. 소문난 집에 잔치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넷플릭스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제를 도입한 건데요. 3개월, 6개월, 12개월씩 골라서 끊으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워낙 비싼 약이다 보니 맞고 싶어도 못 맞던 분들이 많았었죠. 그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시장을 이걸 단순 할인이 아닌 새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해석했는데요. 약을 싸게 팔아도 더 많이 팔면 더 버는 구조, 노보노디스크의 계산이 시장을 설득한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엔비디아가 20억 달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니라 기술도 붙여주겠다고 했는데요. 마벨이 만드는 맞춤형 AI 칩에 엔비디아 기술을 얹으면 훨씬 강력한 AI 인프라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를 AI 업계의 공식 인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젠슨 황이 직접 손을 내밀었다는 건 마벨이 이제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섰다는 뜻이겠죠. 오늘 기술주 파티에서 마벨은 가장 먼저 케이크를 받은 종목이었네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선물, 은선물 모두 상승했는데요.
금선물은 2.66% 상승한 4,67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은선물도 6.16% 오른 7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덩달아 미국 국채 금리도 이틀 연속 내려앉았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지만 연기가 조금씩 거치는 모양새인데요. 이 안도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고요. 글로벌 헤드라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 간밤에 3대 지수가 모두 활짝 웃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3.8%나 크게 올랐는데요. 다우지수는 46,341선, 그리고 나스닥은 21,590선, S&P 500 지수도 6,52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빅스 지수 역시 17%나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 모두 다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는 관계없이 전쟁 종료를 선언을 했죠. 그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경제 지표들이 좀 중간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장 후반에 이란 대통령 역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큰 기대감이 증시에 불어왔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 회사들이 언급했던 대규모 분기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온 것도 이렇게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했는데요. 러셀 2000 지수 역시 3.4%나 급등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나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도 3%대 급등세 보였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에 금 가격을 5,400달러까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WTI는 101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103달러에 각각 1%와 3%씩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대부분 다 초록불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은 하락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상승불 강하게 켜냈습니다. 일단 통신 서비스와 기술이 4%, 임의 소비재와 산업도 3% 이상 급등을 했는데 반면에 아무래도
전쟁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에너지 섹터는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엑손모빌이 1% 넘게 밀렸고요. 보시면 엔비디아도 5%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또 마벨테크와의 파트너십 체결 이야기도 있었죠. 5.5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브로드컴도 5.49%, 마이크론 4.9%, AMD도 3%대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오라클, 팔란티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주들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구글과 메타도 각각 5%, 6%대 상승 마감을 했고 아마존도 3%대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4.6%대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애플도 2.9% 전 거래일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금융 쪽도 지금 JP모건부터 해서 시세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을 시켰던 그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 능력 상당 부분을 우리는 무력화시켰고 또 정권 교체까지 우리는 완료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을 철수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스럽게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또 언급도 함께 했는데요. 그렇다면 봉쇄 리스크 없는 전쟁이 종료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아시아 시장부터 미국 지수 선물 또한 동반 상승세를 보였고요. 장 출발할 때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국채금리도 이 소식 반영하면서 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대통령 또한 장 마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측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도 미국이 추가 공격이 없을 경우에 전쟁 종료를 준비 중이다라는 또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키웠죠. 미국이 협상 중에 공격을 했다라는 또 책임 전가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양측 모두 다 이 전쟁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디어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 속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이런 투자 회사에서는 분기 하락에 리밸런싱 자금까지 지금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다만 이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결국 이 가솔린 가격이 미국 소비 심리에 둔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도 4달러를 돌파를 했었고 12년도에도 4달러에 근접을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22년도에 5달러를 돌파한 이런 과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고 결국 이 정치까지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결국 그 해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도 계속 전쟁 이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가 안 되더라도 전쟁 종료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전쟁 종료 기대와 별개로 올해 이번 사건에서도 좀 앞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가 되진 않을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국에서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에는 91, 그리고 전망치는 88 수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91.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소폭이지만 상회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월치보다도 어쨌든 소폭 0.8포인트 상승한 숫자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소비자 신뢰지수는 어쨌든 전달 대비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기대지수는 1.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체감 지수가 2월에는 16% 나왔는데 이것보다 낮은 숫자를 보였어요. 1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자리가 많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졸치 보고서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49만 8천 건이 감소했다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채용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이 기대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인 구직 보고서, 졸치 보고서죠. 여기서도 채용 건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 둔화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전쟁 종료 기대감에 이렇게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리스크온을 보였지만 중기적으로는 유가가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재개방이 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다시 봉쇄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전쟁 여파로 남아있던 이 에너지 공습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장기간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상승률은 계속 지속될 거고 현재 고용 둔화까지 나타나고 있으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같이 충돌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전쟁 조기 종료와 또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동시에 지금 달성을 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도 지금 내부 경제 불안을 고려하면서 종전과 이런 좀 완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 전쟁 리스크에서 또 이런 유가 상승률과 고용 둔화, 이런 결국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매크로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워런 버핏이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했고 이 이야기가 어제 들려왔죠.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결정에는 여전히 좀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일찍 판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애플의 비중을 75%를 축소를 했죠. 하지만 재매수 기회를 또 모색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크셔는 재작년부터 고점 대비해서 75% 이상 매도를 한 겁니다. 즉 포트폴리오 안에 애플의 비중을 50%에서 무려 20% 수준까지 하락시킨 건데 그런데 우리는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격도 이렇게 지금 미증시가 오늘은 굉장히 크게 반등세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심했잖아요. 그 가격 또한 지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 변동성 확대에도 아직은 매수 기회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라는 또 의문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50% 하락 정도는 돼야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증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한국 증시에 또 관련된 오늘 섹터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전쟁 이야기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볍게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는 그동안 정말 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올라왔었죠. 그런데 반도체 못지않게 수출을 정말 잘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서는 최근에 좀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섹터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시대를 맞이를 했고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큰 호재이잖아요. 지금 화장품 기업들 또한 굉장히 강한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차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APR 그리고 달바글로벌이 있죠. 이 두 기업 모두 지금 달러 자산이 굉장히 많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APR은 지금 1,336억 원, 달바글로벌도 205억 원의 달러 자산을 비축하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숫자고요. 달바글로벌은 무려 전년 대비 8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외화자산 확보로 재무 건전성 강화도 될 수가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추가 투자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살펴보겠고요. 일단 역대급 실적에도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리에 벌써 벚꽃이 많이 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부터 또 여의도 벚꽃 축제 시즌이라고 하는데 봄과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은 또 선크림의 계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그리고 색조 소비가 실제로 증가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아무래도 투심이 위축됐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본질로 다가온다면 반등을 한다면 좀 이 부분을 모멘텀을 받아서 화장품주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한국 화장품의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이터도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대미 쪽은 36%, 대형은 89%나 증가를 했고 내년의 수출액은 무려 24조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품 경쟁력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K뷰티는 해외에서 가성비 있는 좋은 프리미엄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틱톡, 인스타 이런 SNS 바이럴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던 K뷰티였는데 이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미국과 유럽, 중동까지 정말 수출 시장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쪽은 바로 ODM 기업들인데요. ODM 기업들은 ODM이 일단 어떤 거냐면 제작부터 기획 모든 걸 다 하는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같은 그런 제조사를 ODM이라고 하는데요. ODM 기업들이 지금 상반기 매출이 무려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수주와 ODM 기술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 ODM 기업들은 글로벌 브랜드 주문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라는 또 추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려해야 할 점은 글로벌 관세 리스크겠죠. 미국에서 15% 일괄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가격이 좀 더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과 대비했을 때 화장품의 가격은 좀 훨씬 낮기 때문에 이 소비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섹터도 살펴봤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는데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 함께 하시죠.
네, 참 힘든 3월을 보내고 4월의 첫 거래일인데 시작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 대비 5% 상승하면서 5,3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한데요. 3.6% 상승한 1,0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오늘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3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이 5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면에 팔자세 나타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도 힘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6%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 7.6% 강세 흐름 보이면서 다시 한번 18만 전자, 90만 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4.9%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아도 4%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1위부터 15위까지 HD 현대중공업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양시장 모두 다 2,3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는데 반면에 삼천당 제약만 쉬어가네요. 삼천당 제약은 어제도 하한가 속출하더니 그 이후에 블로그 주가 조작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 3%대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시총상위 1, 2위에 올라와 있으면서 에코프로는 5%, BM은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바이오 쪽도 흐름 좋네요. 오늘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부터 코롱티슈진, 리가켄 바이오, HLB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7위의 펄어비스는 오늘 3%로 쉬어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좀 상승, 국내 증시에 좀 눈에 띄었던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올 텐데요. 오늘은 이해솔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해솔입니다. 어제까지 중동 전쟁의 이슈 속에서 우리 증시 힘겨운 하루하루 보내갔었죠. 특히 어제까지 외국인이 무려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매일 조 단위의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5천선 겨우 지켰는데요. 오늘은 흐름이 다릅니다. 간밤에 이란 대통령이 종전 의사를 직접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아주 곧 떠날 것이라는 소식도 밝히면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죠. 이 흐름 우리 증시도 받아가면서 코스피는 5%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어제 강했던 주요 섹터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준비한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해운, 리튬 관련주, 그리고 알루미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어제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제까지 WTI유와 브렌트유의 가격이 모두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이 끝을 모르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에 글로벌 에너지 사태까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안까지 의결을 했는데요. 국내 연료 수급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차량 오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범국민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에 제주도에서 타운 미팅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화석에너지에 의존을 한다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주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이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이란 전쟁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3만 9,1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15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장 시작할 때는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솔루션도 어제 1.5% 상승했고요. SK 이터닉스 장 초반 빨간불 켰으나 오후 들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전에는 62,400원까지도 올랐는데 전반적인 급락장 속에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했는데 다시 또 하락 전환하면서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풍력 발전주도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CM 플러스는 7%대, 에이전트 AI도 12%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는 해운입니다. 조선주는 어제 하락했던 반면 해운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리스크를 오히려 반사수혜로 얻어가면서 이 해운업종의 수익 개선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어낸 건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홍해도 봉쇄될 위기에 처했었죠. 그런데 이 홍해는 글로벌 물류 동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호르무즈 해협과 이 홍해가 동시에 막힌다면 해상 운임 급등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로 통항하지 못하면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이 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야 되고 그러면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 수입뿐 아니라 수출까지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목 현상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운임이 오르면 오히려 국내 해운업계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 2거래일 연속 해운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흥하해운이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반사 수익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까지 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해운업종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 일부는 하락했고요. 또 단순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에너지 수급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흥하해운 현재 10% 넘게 하락하면서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해운주 중에서는 어제 흥하해운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STX 그린로지스도 18%대 강세 보였고요. 대한해운은 5% 상승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 관련주도 이 중동 정쟁에 대한 이슈를 함께 받아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으로 이 ESS의 중요성이 어제 부각이 됐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앞서 신재생 에너지주도 어제 강세를 받아갔는데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늘면서 ESS의 필요성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힘을 쓰지 못했던 ESS였는데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수요 확대 기대감을 자극했고요. 또 ESS 원재료인 이 리튬의 가격 상승이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또 리튬 현물 가격이 바닥을 통과했고 이제는 반등세에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또 추가로 최근 전기차에 대한 좋은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부진하던 전기차 시장이 다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국들에서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거기다가 이번 1분기에는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차량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석유 수급이 더 불안해진다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까지 도입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도 어제 시장이 받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광산업체들이 리튬을 감산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가격이 지지되고 또 리튬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어제 2차 전지주 그리고 리튬주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튬 관련주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먼저 리튬 포어스가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하이드로 리튬 15%대 상승했고 강원 에너지도 26% 상승했는데 오늘은 또 흐름 달리 가져가면서 현재 11%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알루미늄주입니다. 이란이 중동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 소식에 알루미늄주가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9%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중동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바레인은 전쟁 포화 속에 지난 4일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이미 맺은 공급 계약을 준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에 자사 시설이 공격까지 받은 겁니다. 또 UAE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업체도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월요일에는 나프타 우려도 함께 했었죠. 그러면서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종량제 봉투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일어날 뻔했는데요.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탈플라스틱, 즉 친환경 생분해성 종이 포장 관련 종목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이 알루미늄으로 이 공포가 옮겨 붙었습니다. 석유, 화학, 원료 생산 기지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고요. 이렇게 글로벌 공급 부족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알루미늄주 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정부는 국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근거 없는 루머라면서 엄정 대응도 예고했던 만큼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알루미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알루미늄 세 종목 모두 상한가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흐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14%대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약세로 인한 시장의 낙폭이 깊었는데요. 이 주도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또 전쟁으로 반사 수익을 이어가는 업종들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전쟁의 흐름이 달리하면서 우리 시장 굉장히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완전한 종전은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 팍스경제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6분 2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지금 증시 상황 다시 같이 살펴보시죠. 여전히 상승 탄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장극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뱉어낸 상황입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5% 넘게 상승하면서 발동되기도 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사이드카가 10번이 발동이 됐죠. 오늘까지 하면 11번째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5,294선 지나가면서 5,3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099선 지나가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일까요?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힘이 좋습니다. 6%에서 7%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도 지금 8%대 상승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이 어제 장에서 10%가량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16%나 강한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상승 흐름 좋습니다. 10% 상승하면서 15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애경케미칼도 4%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전쟁으로 좋았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SK 이터닉스 쉬어가고요. 흥하해온도 7%나 밀리면서 지금 쉬어가고 있고 LRG 넥스원이 9%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종료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방산 쪽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이 살펴보시죠. 삼천당제약이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펄어비스도 0.29%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통신 장비 쪽 광통신 관련주들의 힘이 좋은데 대한광통신이 26%, 솔리드도 16%나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X, IPO 관련주들도 시세 좋습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가 5% 상승하고 있고 스피어도 6%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강 후약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 강세 흐름 이어질지 계속 환율 체크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어지는 저희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통해서 든든하게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